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젯밤 사이 전남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평에는 시간당 67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절개지와 축대 붕괴는 물론 축사까지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사 지붕 바로 밑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축사 안에 있는 소들은 머리만 내놓고 꼼짝없이 갇혀버렸습니다. 오늘 새벽 한평에 시간당 67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소 200마리가 있는 축사가 침수됐습니다. 소는 물속에 들어있지. 가슴까지 찼지 지금. 그리고 송아지 건지로 들어갈게요. 여기 차. 축사 옆에 쌓아놓은 공포 사일리지들도 저수지로 변한 논까지 떠밀려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지금 빨리 물만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토사 유출과 주택 담벼락 붕괴 등도 잇따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한평분기점 인근에서는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렸습니다. 밤사이 내린 강한 비로 보시는 것처럼 절개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긴급 복구 작업으로 인근 도로는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주택 담장이 무너지는 등 전남에서 40여 건의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막막하죠. 이게 기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비가 좀 멈춰야지 작업을 해도 할 것 같은데. 기록적인 폭우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한평 지역 지하차도도 모두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영암에서는 지난 폭우로 침수를 피해 대피했던 주민들이 또다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장님이 방송을 하시어. 근데 얼른 대피하라고 이 복지관으로. 그래서는 이렇게 빨리 왔더니 그때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 알았어. 이번 폭우로 전남에서는 7개 시군 155명이 산사태나 주택 붕괴 등의 우려가 제기돼 대피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올해 장마는 이미 전체 장마 기간 평년 강수량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나 했더니 이번엔 태풍 독수리가 북상하고 있어 장마 종료 시점은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주말부터 사흘 동안 많은 비가 쏟아진 광주 전남. 신안군 안좌면 383.5mm를 최고로 한평 272mm, 목포 236mm 등 30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어온 만큼 전라남도는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재난대책보고회를 주재한 김영록 지사는 돌발성 호우는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다며 장마가 끝날 때까지 재해 대책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올해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 동안 광주 전남 주요 지점의 평균 강수량은 688mm. 전체 장마 기간 평년값인 338.7mm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광주의 경우 1000mm를 넘기면서 1년 평년 강수량의 72.5%에 달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보통 7월 하순이면 장마가 끝나지만 현재 제5호 태풍 독수리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달하고 있어 올해 장마 종료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현재 태풍 이동 경로의 변동사항에 따라 우리나라 부근에 기압계에 영향을 주어 정체전선 위치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번 비는 25일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잠시 그친 기간에는 폭염이 찾아오겠고 이후에는 또다시 50에서 60mm의 국지적으로 강수가 집중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외 배송 우편물 관련 신고가 광주 전남에서도 16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광주 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접수된 위험물 의심 해외 배송 우편 신고는 광주가 78건, 전남 84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58건은 경찰 특공대에 의해 안전하게 수거돼 종결되거나 오인 신고인 것으로 확인됐고 4건은 현재 경찰이 안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4건도 정황상 위험물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2천여 건이 넘는 위험물 의심 우편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얼마 전 60대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데요. 택시기사는 사건 발생 한 달여 후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확인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택시기사가 사건 발생 당일 파출소를 방문해 사건을 문의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경찰의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새벽 1시쯤 여수 웅천동에 정차한 택시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 젊은 여성 승객은 60대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완강한 거부에도 승객은 기사의 팔을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만들면 되라고.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안 돼. 하지 마. 아저씨 팔 아파, 어깨 아파 지금.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 기사는 최근 40년간 다닌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보도 이후이자 사건 발생 2달여 후인 지난 1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여성을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여성을 찾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시일이 지난 시점이라 CCTV 확보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찾지 못하고요. CCTV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뒤늦은 수사로 가해 승객의 행방이 묘연해진 가운데 피해 기사가 사건 직후 곧바로 파출소를 방문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사건을 접수해 범인을 특정할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피해 기사는 사건 당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여수 쌍봉 파출소를 찾았지만 경찰은 성추행 피해 구제를 안내하긴커녕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점을 칭찬하기만 했다고 말합니다. 경찰에서도 잘했다 그래요, 저보고. 아이고, 기사님 참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건의 경우 조속한 초기 대응이 범인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대개 해결된 사건은 대체로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한 24시간, 48시간 이내에 범인이 검거되거나 신원이 확인된 경우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증인도 없어져, 목격자도 없어져. 뒤늦은 경찰 신고와 함께 가해 여성의 신원과 행방이 묘연해진 남성 택시기사 성추행 사건. 사건 당일 파출소를 찾은 택시기사에게 적극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곳곳에서 벌어진 노사 분규를 중재하기 위해 올해 2번째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갈등을 겪는 사업장 노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을 공유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노사 문제는 우선 노화사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협의회에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광양에서는 포스코 하청업체들의 임단협 문제와 전면 파업, 플랜트 건설 노조 부분 파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두고 시민 토론회가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는 여수시, 여수시의회와 공동으로 여수 웅천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해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을 직접 수렴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토론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여수시 주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지난 18일 주민 발의된 여수시 웅천생숙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출석 의원 7명 가운데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한때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여수 도심 연등천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이 포착됐습니다. 연등천뿐만 아니라 순천과 광양 선착장에서도 수달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수달의 서식지 보호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흐르는 물속으로 빠져나온 수달 한 마리가 땅으로 올라갑니다. 물고기를 낚아채 삼킨 뒤 또 먹이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수풀과 바위 틈을 헤집습니다. 꼬리를 내밀며 헤엄치는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 수달은 이곳에서 짧은 시간 활발하게 활동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밤에 주로 활동하는 수달이 대낮에 사냥하고 먹이를 먹는 장면을 포착하는 건 흔치 않습니다. 연등천 인근에 20년 가까이 거주한 주민도 수달을 생생히 본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낮에 점심 먹으러 가다가 보니까 발견돼서 찍었던 것이에요.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먹으면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거주지와 맞닿아 있어 오랫동안 악취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던 연등천. 수달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되는데 집중호우로 유량이 늘고 정화 활동이 꾸준히 이뤄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뿐 아니라 올해 초 순천 동천에서도 무리를 가로지르며 헤엄치는 수달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광양에서는 섬진강에서 서식하던 수달이 바다와 만나는 하류 선착장까지 내려와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보이죠. 낮에는 잘 안 보여요. 밤에 딱 물칸 다 뒤져갖고 거기 있으면 다 꺼내 먹어버려. 3년 전 섬진강 홍수 피해로 일대에서 정비 사업이 시작됐고 서식지가 파괴된 수달이 하류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활동하는 어획이 이쪽까지 지금 수달이 내려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 걸로 보니 섬진강 하류 쪽이라든지 중하류 쪽에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곳을 좀 멸종위기 1급인 수달. 이제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공존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달을 만나면 돌을 던지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을 가하지 말아달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광양 율촌 제1산업단지에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 소재 공급을 위한 6,834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공시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연 5만 2,500톤 규모의 양극재를 추가 생산할 수 있게 되며 오는 2025년 10월까지 증설을 마칠 계획입니다. 한편 포스코 퓨처엠은 2분기 매출 1조 1,930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석유화학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과세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공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석유정제 저장시설과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비슷한 상황인 울산, 충남 등의 지자체와 협업해 정부와 정치권에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6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2023 해양수산 신지식인 후보를 접수합니다. 선발은 유통과 가공, 해면 양식 등 7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다음 달 9일까지 해양수산과학원 각 지원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조경수와 양봉산업에 이용되는 회화나무 묘목 2만 주가 조계산 송광사 인근에 심어질 예정입니다. 순천대는 해당 묘목들이 자라면 3년 내에 조계산 회화나무 재배단지를 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무료 어플 시티즌 코난을 다운받아 설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경찰은 해당 어플이 스마트폰 원격 조정을 위해 쓰이는 악성 모바일 앱을 탐지하고 제거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종일 흐리고 세찬 비가 지났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새벽부터 아침 사이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오후 들어 빗줄기는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전남 지역에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해안 지역과 산지에 추가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은 후덥지근한 날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른 30도 보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와 순천, 광양 24도, 고흥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27도, 광양, 고흥 29도, 순천 30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36분, 간조 시각은 오전 7시 15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오늘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7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의결 처리된 주요 의안은 1조 8,41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등 모두 27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결의안 등입니다.